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린 그 지긋지긋한 쓰레기 치면서 한 생활을 끝내고 배워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배우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조사해서 돈을 2만 원 받으니까 쓸 게 없어서 올라와서 부평공단에 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걔네들을 만나서 32,000원을 받고 그쪽에 모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세상에 나가니까 딱 막혔던 게 후회하기 시작하는 게 졸업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을 선택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구나.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도왔지? 힘든 일을 했지 하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받기로 하고 거기서 공단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한 에피소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애들이 제가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만만하게 이제 놀리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여자애들을 친구를 사귀려고 이제 일을 끝나고 나가면은 저 얘들가 3명이 나가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3명 여자들 가는 중에서 누구 가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 옷 입은 친구를 사귀면은 못 사귄 애는 말을 걸어서 따라오게 하면은 괜찮고 못하게 하면은 식사비를 내는 이런 내기 같은 거를 잘했습니다. 저는 바깥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하고 쓰레기만 치다가 보니까 그리고 충격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서 대화하고 이런 거가 좀 많이 서툴렀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럴 때마다 제가 허울은 멀쩡한데 말 주변 머리도 없고 해서 맞는 퇴짜도 맞고 밥도 많이 사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찌되었든 그 지긋지긋한 쓰레기 6년이라는 세월을 안 보내도 되고 그 폭군 같은 형한테 두드려 맞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문제는 저는 이제 독립을 해가 나와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멸치 장사, 미역 장사에가 돈 벌다가 어머니도 주방장이라 그래야죠. 지금식으로 하면은 그 자수 수 넣는 공장에 주방에 들어가 식사를 해주는 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머니가 월급을 받으면은 그 어린 조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급날만 되면은 형 내외가 걔를 보내서 어머니 월급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지나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오직 독립해야 된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한테 갔더니 어머니께서 여자 소개를 해준대요. 그래서 손놓는 거기에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형 집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제가 여자를 만난다고 콜라병으로 저 머리를 여기를 때려서 그 당시에 한 5, 6cm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님이 또 다시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거기도 이제 꼬매고 했는데요. 그네들의 이유는 장가를 가면 제가 돈을 벌어서 지네들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아마 심리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깜짝 놀랬겠죠. 어떻게 형한테 저렇게 만나가지고.
그래 저는 다시 부평으로 가서 돈을 열심히 야간 일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이제 군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방위 근무를 갑니다. 가정이 어렵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그때는 옛날에는 방위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용인으로 가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부평에 와서 주소지 관할직으로 하니까 거기서 다시 수색으로 서울 수색에 와서 거기서 다시 신길동으로 발령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평에서 번 돈으로 무슨 또 어머니가 그 형집 옆으로 글로 방을 얻으라 그래가지고 30만 원 전세 얻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그래서 거기서 신길동까지 근무하러 다니다가 미련한 놈이 차비 아낀다고 거기서 차비 아낀다고 동사무소에서 잠자고 라면만 끓여 먹고 그렇게 어떤 때는 라면을 삼시세끼 석 달 가까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런 바보 짓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훗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병까지 오는 거를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을 거기 방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부평으로 가야 되는데 부평에 가서 다시 갔는데 전세금을 찾으러 오니까 형 내외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지네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안 하고 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저는 무조건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까에 말씀드린 식으로 저는 여자도 사귈 줄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어머님 말이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형 앞에 맞았던 그 여자를 만나서 첫마디가 대화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때만 해도 자기 나를 형한테 맞아도 말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을 했습니다. 저렇게 바본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더 바보 같은 일은 뭐냐? 처음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딱 뭐라고 말했냐?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죠. 무슨 대화도 해보고 상대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전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하던 저가 어찌됐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제 애가 생기니까 저가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 군에 갔다 와서 월급이 배로 올랐는데요. 거기에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전을 하면은 월급이 또 그거의 2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배 올라도 7, 8만 원 했는데요. 월급은 15만 원 운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또 외갓집 외삼촌 옆으로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방을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거기 이사를 와서 아무도 저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돈 제가 담배 피우는 돈 외에는 거의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으로 일단은 월세를 얻었어요. 월세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딴 걸로 해서 이제 폰이라는 그 당시에 차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서 시운전을 나갔다가 불합격됐습니다. 좀 서툴렀나 보죠. 그래서 나와서 다시 몇 달 있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운전학원에 그 우리 종씨 어른이 있어서 그분이 소개를 해서 뭐 방송국에 연예인한테 이제 운전수 겸 운전도 가르쳐주는 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받냐?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가 부평에 있을 때보다가 거의 10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단점은
그때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술을 잘 좋아하시고 그 당시에 강남이 개발할 단계인데 거기를 이제 왕래를 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오면은 그분을 모셔놓고 집에 오면은 꼭 12시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우리 큰애를 제가 22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23살에 애를 낳았는데 그 전에 하나를 결혼할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국에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을 뵈러 가는데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처음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갔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주변 머리가 워낙 없어서 인사를 꾸벅 큰절을 올리고 장인어른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장인어른께서 현금으로 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돈을 달라 하니 장인어른이 저를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았겠죠. 저는 그 뜻을 풀이를 잘 했어야 되는데 말주변머리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위에 동서가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가장 신용이 많아서 그 동서가 저를 보자고 해서 그 뭐 다방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동서가 아니 앞일이 구말리 같은데 뭐 갑자기 왜 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릇도 있고 가구도 좀 있으니까 또 저가 집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이 들면은 현금을 70을 주면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만들든지 저가 활용했으면 안 되겠냐 하는 뜻에서 현금을 달라 그랬던 겁니다 하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동서가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결혼식 하는데 현금을 달라 그러면 누가 그래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정말 바보 같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가 집에서 정말 현금으로 저한테 그때 당시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애를 놓고 나서. 그런데요, 저 맨 위에 동서도 저 없다고 무시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년 넘도록 어머니 피땀 흘린 돈, 저 피땀 흘린 돈, 피 묻은 돈을 다 빨아먹은 형 내외도 1원 하나 저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네들은 어떻게 끝끝내 저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외갓집 옆에 신길동에 이사를 와서 이제 월세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생활로 해서 또 마무리를 지은지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